연애 프로그램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두 분 모두 아실 거예요. 사실 색깔이 너무 다른 두 분이지만 자세히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요. 출연 이후에 많은 인기를 끌었던 두 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 매력적인 사람 특징 3가지를 바로 알려드릴게요. 매력적인 사람 특징 첫 번째, 자신만의 감각. 저는 덱스님이 하트 시그널에 김현우님이 솔로지옥에 나가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물론 출연하는 프로그램이 바뀌었더라도 충분히 매력적인 두 분이지만 조금은 그 매력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로지옥은 기본적으로 해안가에서 진행이 되는 만큼 남성적인 매력이 더 부각되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새로 만난 사람들의 맨몸을 볼 일은 거의 없잖아요. 반대로 하트 시그널은 일상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흘러가죠. 저는 장소뿐만 아니라 말투, 스타일까지 각자 개인에게 어울리는 것이 있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UDT 출신 피지컬이 좋은 편에 속하는 텍스님은 남성적인 면모가 많이 보이는데요. 만약 텍스님이 김현우님과 같은 패션 스타일의 하트 시그널을 나갔다면 솔로지옥에서만큼의 모습은 못 보여주지 않았을까 생각해본 거죠. 오히려 꾸민 듯 안 꾸민 듯한 스타일이 훨씬 더 멋있게 다가와요. 크게 디테일을 신경 쓰지 않은 시원한 패션 스타일이 텍스님의 털털한 모습과 남성적인 모습이 매치가 잘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어울리는 모습을 찾아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과 어울리는 모습이 뭔데?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사실 자신과 어울리는 모습을 찾는 건 너무나도 어렵지만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것을 찾는 것은 생각보다 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 제가 20대 초반까지는 스트릿 패션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통 큰 바지도 사보고 스냅백도 사보고 다양한 패션 아이템에 돈을 많이 썼죠. 그런데 계속 돈을 쓰다 보니 이런 것들이 저와 안 어울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정확히 그 시점까지 저는 4년이 걸렸는데요. 패션뿐만 아니라 말투, 음악, 음식, 문화생활까지 다양한 것들을 최대한 많이 시도해보면서 결국 나와 안 어울리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면 점차 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나의 솔직함과 만나면 나의 가장 멋진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위에 말씀드린 두 분만큼 멋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취향을 모르던 과거와 비교하면 훨씬 더 나아졌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매력있는 사람 특징 두 번째, 솔직한 모습. 텍스님과 김현우님 두 분 다 주관이 강하고 매사에 솔직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텍스님의 경우 슬기님과 함께 수영장에 있는 장면에서 앞에 수영장이 있고 물이 있으니 들어가서 재미있게 노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평소 물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슬기님이 텍스님이 혼자서 재미있게 노는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물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가방을 들어주는 장면에서도 들어드릴까요? 라고 물어본 이후에 괜찮다고 하니까 네 드세요 라고 대답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내 가방 정도는 직접 들 수 있다는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는 모습이 가방을 못 들어줘서 안 달라있는 모습 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김현우님의 경우 숙소에 와서 어색한 분위기임에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고 여유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사실 대부분 낯선 공간에 내가 늦게 온 손님이면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서 스몰 토크를 시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하지만 김현우님은 게스트들을 한 번씩 쳐다보고 오영주씨에게 우리 본 적 있지 않냐며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이야기하는데요. 남들이 어떤 생각을 하든 크게 개의치 않고 솔직하게 하고 싶은 말을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연애 프로그램을 많이 보면서 특정 행동이나 말투를 따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일 독이 되는 행동인데요. 사실 덱스님과 김현우님이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그 모습들이 일관적이어서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낯선 장소에 가서 김현우님처럼 처음 보는 사람들을 앞에 두고 지그시 한 명씩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무례하거나 숫기 없는 사람 정도로 보일 확률이 높아요. 또 제가 물을 싫어하는데 텍스님처럼 물을 좋아하는 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상대방의 눈에 저 사람이 척을 하는 것은 다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척은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매번 다른 사람을 흉내내는 것은 배우들도 힘들어요. 배우들도 연기를 하는 동안에는 어찌 보면 척을 하지만 컷이 나고 난 이후에도 그 배역처럼 몇 년을 살아갈 수 있나요? 한 달도 힘들 거예요. 그런데 배우도 아닌 일반인인 우리가 척을 해서 상대방이 그렇다고 믿게끔 하는 건 정말 힘든 행동이라는 거죠. 매력적인 사람 특징 세 번째, 여유. 저는 두 분에게서 여유가 느껴집니다. 어찌 보면 불편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크게 당황하지 않고 의연하게 넘어갈 수 있는 여유. 이건 단순히 위기를 모면하는 능력치가 높은 게 아니라 경험이 많고 주관이 뚜렷했기 때문에 생긴 여유인 것 같아요. 흔히 이성을 볼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상대방이 사회력이 얼마나 높은지에 따라 매력도를 평가하는 것 같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무리해서 너무 주관이 없고 의사 표현을 못하는 초식남 같아 보이면 남성적인 매력 부분에서 낮은 점수를 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조급해 보이고 주관이 없는 사람보다는 여유있고 주관이 뚜렷한 사람에게 더 끌리거든요. 사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중 가장 노력으로 얻어내기 어려운 것이 아닐까 싶어요. 취향을 찾기 위해서는 소비와 시간을 쓰면 돼요. 그리고 이 시간이 반복되면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솔직한 모습을 찾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유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방법은 너무나도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유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생각해봤습니다. 여유의 사전적 정의는 물질적, 공간적, 시간적으로 넉넉하여 남음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여유를 나만 생각하는 순간으로 정의했고, 고민 끝에 생각해낸 연습 방법은 대답을 천천히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는 순간 우주에 있고 질문을 받은 나만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러면 주변에 아무도 없어지죠. 여러분은 오로지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할지 생각만 하면 됩니다. 머릿속에서 충분히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고 나의 생각이 정리가 된 이후에 대답을 하세요. 상대방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는 않을까 걱정돼서 성급하게 대답하거나 얕은 대답을 하지 마세요. 어차피 상대방은 잘 기다려줄 겁니다. 이후에 좋은 답변을 하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모습은 상대방에게 충분히 여유 있는 모습으로 다가올 거예요. 오늘은 김현우님과 텍스님의 공통점과 매력적인 사람들의 특징 3가지 대해서 알아봤어요. 우리가 자기계발 서적을 본다고 해서 100% 작가처럼 될 수는 없지만 좋은 영감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들을 여러분만의 것으로 만들어서 꼭 매력적인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리고 구독을 하시면 연애와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